자,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명락회동이 있었습니다. 명락. 더불어민주당이 봉합을 하느냐 아니면 갈라서느냐 뭔가 이제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들어가느냐 이 명락회동에 관심이 모아졌었죠. 잠깐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눈 내린 광화문 내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신하균 씨 그러지 마세요. 예. 신하균 씨 78% 압도 당선된 대통령은 뭐 물러나라. 신하균 씨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 눈이 와가지고 갑자기 길이 많이 막히네요. 저희들 얘기 좀 할게요. 네, 덕수궁 돌담길 이게 이제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라는 노래의 가사말인데 왜 이 노래가 나왔을까요? 명락회동이 이루어진 장소가 덕수궁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봉합이냐 바이바이 헤어짐이냐 이 분수령이 있었던 회동이었는데 사실상 후자의 결론이 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제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다 건너버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마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다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이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오늘 그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탈당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네요.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통합지대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을까요? 네, 그걸 거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55분 동안 덕수궁 옆에 있는 식당에서 회동을 가졌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론은 55분 회동 가운데 20분 정도 만에 서로 뭐 안 되겠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까지는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35분 정도는 이게 너무 회동이 지나치게 빨리 끝나면 너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모양새가 안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30분 정도는 서로 그냥 대화 없이 먼 산만 바라보다가 55분 정도 시간이 되자 사실상 나왔다. 그리고 결별 선언을 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강성필 부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좀 어떠세요? 이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 감정의 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변에서도 정세균, 김부겸 총리께서도 중재를 해보려고 했고 네. 여러 군데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결별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결국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해야 된다. 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해야지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대표직 물러나라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변화의 기치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당내
당내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어떤 사적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동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측근들도 지금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도 지금 따라가진 않겠다라는 예.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왜 이낙연 전 총리를 잡았어야 됐냐. 지금 삼지대 빅텐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빅텐트가 심상치가 않아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 그렇고 지금 모두 다 전직 대표들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이준석, 이낙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표들이 모두 지금 기존의 당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내려놓고 뛰쳐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른쪽에 이준석부터 왼쪽에 이낙연을 넣으면서 정기당까지 싹 빅텐트로 모이게 되면 네. 나중에 양 당이 공천 잡음에서 나오는 현역 의원들까지 모이게 된다면 어쨌든 뭐 2월 15일경에 기호 3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허허.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의석수가 일단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더 잡았어야 됐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서도 네. 아픈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당장 이제 친명 진영에서는 강성필 부위원장님과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친명계 박성준 의원은 아니 말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님이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뭐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내밀어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무슨 뭐 대표직 물러나라 얘기 안 되는 거를 자꾸 얘기하니 회담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일방적 카드를 하나 꺼내놓고 얘기를 시작하자고 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퇴 전제부터가 저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77.77%로 당대표를 좀 수행하고 있는데 어떠한 명분으로 지금 사퇴를 하라고 하는 건지 기본적 전제를 거기서 깔고 가다 보니까 대화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도 신당 창당으로 협박을 하지 마시고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통합의 길을 이낙연 전 대표님 선택하시오. 77.77%라는 이 엄청난 득표율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는데 분열을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제 저는요 아마 이제 이낙연 대표가 내세운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네. 이재명 대표가 이게 공천권이나 당대표 내려놓지 않아요. 어허. 그런데 정치라는 거는요. 정치라는 건요. 항상 조금씩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양보할 거 양보하고. 예를 들어 이제 네. 이낙연 대표가 그걸 요구하지만 그러면 이게 다른 대안을 제시했어야죠. 아이고.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공천 학살 안 하겠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께도 한 20-30석은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이게 다른 제안이 있을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이게 분열하면 안 된다. 이게 연인하고 우리 정치의 결별이나 남녀 간의 결별이 똑같은 거예요. 여성이 실망해가 여자가 떠나는데 네. 남자가 야 우리는 영원히 사랑해야 돼. 우리는 헤어지면 안 돼.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 이런 식의 계속 말만 하면 여자가 돌았습니까? 이래야죠. 뭔가 네.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는 더 잘할게. 술도 그렇죠. 안 마시고 더 잘할게. 뭔가 이게 구체적인 뭔가 액션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런 건 내가 잘못해서 이거 미안한데 내가 이거 고칠게. 어허. 그리고 앞으로 너한테 이래 해줄게. 뭐가 제한이 있어야 되잖아. 아이고. 그냥 무조건 분열 안 된다. 이래가 됩니까? 저는 이게 당대표 사퇴 안 하고도 잡으려면 얼마든지 다른 제한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예. 뭐 공천 나눠먹기가 밀실에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예. 이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미리 결별해놓고 명분 쌓기로 만난 거다 이래 보입니다. 예.